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네네. 이상직을 전주지검에서 벌써 한 3년째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상직이 이미 사법 처리를 했죠. 그렇죠. 이상직을 수사하는데 네. 이상직 입에서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캐비넷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 있었던 이창수가 이걸 가지고 어필해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출세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이창수가 출세하러 가면서 야 대충 이제 좀 정리해라, 덮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밑에 후배들에게, 전주지검 후배들에게. 네네. 아, 이상직 지는 이제 관련돼서 이거 네. 가지고 출세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고 뭐고, 윤석열이 끝까지 문재인의 의리 지킨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근데 네네. 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던지 어쨌든 이창수는 그 정도에서 적당히 멈추고 기다려라 이랬는데 밑에 검사들이 너만 출세하면 다냐? 우린 칼이 없냐? 네. 더 돌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은 좀 타이밍은 빠른데 어차피 계엄으로 한바탕 해야 되니까 야, 오케이 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되겠다 싶은 게 언론 보도 중에는 그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뇌물죄 사건을 전주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받아서 가져갈 거다. 왜냐면은 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전주지검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네. 더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터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문재인 치는 거 상당 부담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도 윤석열 거 갖고 있을 거고. 네. 이게 지금 전면전할 때는 아니라 전략적 판단하면 이제 검찰 수사의 속도나 범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전주지검이 말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용기 100배에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아마 가져가도요. 네. 가져가도 이상직에 대한 전주에서 수사한 것들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해결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야, 저는 이 범문재인 플러스 민주당이 인정을 해야 될 게, 그렇게 윤석열 한동훈을 사냥개로 이용해 먹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주인을 물어가지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사 세력들의 저런 윤석열 한동훈이 곳곳에 깔려 있다. 네. 어디서 갑자기 주인을 물러 덤빌지 모른다는 거고, 이건 언제 어느 때 또 김건희를 또 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면은. 네. 이제 검찰 그 원래 들개들은 그래요. 그렇죠. 아무나 물어요. 지 필요하면 배고프면. 근데 이 범죄 혐의도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좀 뭐랄까 모욕 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딸 그 조선일보에서는 뭐 그 다혜 씨를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느낌이 이렇게 참 문재인 잘난 체하더니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계속 의도적으로 풍기는 거죠, 검찰에서.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무리한, 뭐 제가 볼 때 완전 조작날조 왜곡 수사를 다 추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 그냥 추인을 해줬기 때문에 범죄의 범위가 그냥 완전 고무줄처럼 늘어나가지고 네. 예전에 그 같았으면은 뇌물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뇌물죄로 막 그냥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정유라하고 박근혜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유라가 독일에서 삼성 말을 탄 게 왜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냐, 여기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답변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대면서 야, 정유라 박근혜도 공동체로 먹였는데 문다혜 문재인이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 가지고 검사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든지 이런 정도의 뇌물죄가 되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뭐 그 이전에 재단에 들어간 돈을 뇌물로 또 600을 뭐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단으로 출연금을 모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성남FC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송영길 대표죠. 네네. 먹사연 재단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남을 공격하고 남을 검사들이 칠 때 박수 친 그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검사들은 누구든지 죄를 덮어씌울 수 있는 막강한 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촛불 이후에 그 촛불의 열기, 촛불의 여망이 사실은 국가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이를테면 연금개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수기하면서 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대로 촛불의 열기를 다 쏟아붓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상. 그 후과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요, 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서. 그렇죠. 본인이 야 내가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은 검찰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누구라도 그냥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이 처벌이 셉니까? 여기에
다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코에 걸면 예, 코걸이. 판례를 그렇게 네. 만들어놨어요. 판례 네. 자체를 네. 지금 이번에 박근혜하고 뭐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모든 판례를 뇌물죄든지 직권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그냥 아무나 갖다 대면 해놓고 이렇게 검사들에게 칼을 줬으니 이 칼을 진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처음에 그 칼을 사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또 뭐 법무부 장관 크게 뭐 역할을 안 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그런 정권 초기의 인사들도 성찰을 해야 되겠네요. 본인들이 지금 특히 저 조국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원천적인 책임을 지자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억울한 건 사실이고 사실인데 의미가 없어요. 예, 네. 다들 억울해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만든 검찰에게 이렇게 큰 칼을 쥐어줘서 네. 이번 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저는 계엄이 자꾸 구체화되는 것도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검사들이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곧 계엄이에요. 사실 따지면은.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질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면 사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거 올가미가 계속 좋아집니다. 네. 바로 튀어나와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은 자 문다혜가 이번에 억울하다고 튀어나오니까 바로 정유라가 튀어나왔잖아요. 네. 네가 억울하면 나는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수사에 당한 사람들이. 근데 그 최종적인 책임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책임이지만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조국이랑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까지 보여주는 자세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만 억울하다. 다른 사람들 억울한 거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데 특히 촛불의 열망을 적폐 수사로만 집중시키게 했던 거는 좀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촛불의 네. 열망이 어디로 갔냐? 검찰의 칼로만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쪽에 에너지로 보충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검사들의 권력만 10배 이상 커져가지고 이제부터 검찰 쿠데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게 민주주의 판이니까 검찰 권력을 어떻게 쪼갤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형집행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국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아니 문재인 네. 정권이 검찰 개혁한다고 입으로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입으로는 검찰 개혁 떠들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무지막지한 칼을 줘서 니네 마음대로 잡아들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교수가 대표가 매불쇼에 나와서 네. 판사 그 사법농단대에서 수사를 할 때 자기들은 정확히 잘못된 것만 잡으라고 그랬는데 판사 막 200명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판사 정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왜 지금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 다 당시에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민정수석 할 때 그때 그럼 윤석열 날리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판사들을 장악해가지고 진짜 보수 인사 200명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에게 조인트 까인 판사들이 역할 안 했겠어요? 윤석열이가 영장만 치면 다 영장 나오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판사들을 조인트 깠으니까 나오지 않았겠냐는 거. 그때 박수 치지 않았냔 말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조국 교수의 말인, 조국 대표 말인데 윤석열이 너무 일을 잘한다. 시켜보니까 너무 일을 잘한다. 이렇게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판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이른바 조국부터 그 친문 인사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아이고, 그게 지금 뭐 이를테면 저도 며칠 전에 법정연금에 대한 토론회 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연금되다시피 한다. 가택연금처럼 이런 사태로도 연결된 거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조국 사태로도 연결된 거고. 본인들이 이제 근데 본인들이 이제 한마디로 당했죠. 네. 저는 그때 제가 조국 대표한테 편지를 3통을 보내고 제가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네. 당신만 억울하다 얘기하지 말고 그때 이미 200명 구속됐었거든 보수인사들이. 네. 다 들여다봐야 할 때 아직도 안 들여다봐요. 아직도 안 들여다보고 그러면 어떤 꼴이 되느냐. 이재명, 조국, 문재인 3명은 윤석열, 한동훈은 다른 수사는 다 잘했는데 우리 3명만 억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먹히겠냐고.